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옥근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11월 29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이 총선 D-100일이죠. 아침에 제가 조간 딱 풀 시간에도 전해드렸지만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오후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재명 후보가 앞섰다는 그 결과는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일제히 다 앞섰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 물론 지지율 격차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것도 있고 오차 범위 밖에 있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이 격차를 보면은 최저 격차는 1.8%포인트가 난 게 있고, 최고는 13.3%포인트까지 이 격차가 났습니다. 1.7%포인트는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고, 최고 13.3%포인트 난 것은 PNR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48.9 대 35.6. 상당히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걸로 이렇게 나온 결과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그 100일 남겨놓고 가장 유력한 걸로 지금까지 그 6번, 7번의 대선 중에서 100일 전에 이겼던 후보가, 지지율에서 앞섰던 후보가 일제히 다 당선되고 2002년에만 그 노무현 후보가 유일하게 역전을 시켰죠.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가 조금 직진을 하고 있다, 파죽지세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지지율에서 앞선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최근의 윤석열 후보의 대선 행보를 보면은 거침없습니다. 거침없이 갑니다. 그 전에 초반에는 이 캠프를 구성을 하는 문제나 경선 때도 그랬고 좀 자고 오면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죠. 뭐 정치를 처음 하다 보니 정치 고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좀 그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도 좀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 이 말실수, 실언 같은 것도 있었고 해서 좀 불안해 보였는데,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그 이후에 딱딱 일을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자기 페이스를 찾고 있다. 대선 주자로서의 페이스를 찾고 있다. 자, 그런 모습들이 역력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서 있는 이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충분히 쌓였다. 몇 개월 만에. 자, 그런 느낌이 드는 일들이 최근만 해도 몇 차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러 가지 어깃장, 목리, 신경전 막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깨끗이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미래는 못 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양반 얘기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 순간부터 김종인 카드는 폐기가 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대안이 있어야 되니 김병준 상임위원장을 원톱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김병준 상임위원장이 윤석열 그 후보를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첫 기자회견을 했죠. 첫 기자회견을 해서 거기서 선대위원장으로서 첫 메시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조카 살인죄 변론, 여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그러면서 무대에 딱 올라섰습니다. 대선 무대에 올라서는 그 장면을 윤석열 후보를 만나고 나서 연출을 했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잔뜩 김병준 원톱 체제에 힘을 실어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오늘 또 충청 대망론을 설파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충청권을 갔는데, 특히 세종시에 가면서 김병준 상임위원장을 같이 대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종시는 김병준 그 위원장이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 실장을 하면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입안을 했죠. 이 정책을 다 만드는 사람이 김병준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총선 때도 이 세종시에 출마를 했었죠. 낙선을 하긴 했지만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종시의 원톱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을 대동시킨 것, 이것도 역시 이 힘을 실어주는 거죠. 자, 이 김종인 없이도 이렇게 간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중대한 윤석열의 결정이 있었죠. 이 공동선대위원장들을 한 5명을 지금 오늘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을 했는데, 자, 이 홍준표 캠프 조경태 조경태
이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조경태 의원을 홍준표 캠프에 있었던 조경태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했고 또 김도업 지금 정책위원장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고 사할린 강제 이주 동포 손녀 또 한 사람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했고 그 밖에도 뭐 김재원 클린 선거전략본부장 또 비서실장의 서일준 의원 뭐 유종필 민주당에 있던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은 특별고문 이런 식으로 쭉 임명을 했는데 공동선대위원장 중에서 눈길을 끄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었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입니다. 방송에 자주 출연을 했죠. 자주 출연을 하고 국민의힘에서 그때 뭐 폭력 문제에 대해서 자문도 하기도 했고 민주당에서도 그때 끌어가려고 했고 안철수 국민의당과도 접촉이 있었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수정 교수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수정 선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반대를 했었죠. 처음에 이수정 영입설이 나왔을 때 이준석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만약에 이수정을 영입한다면은 반대한다. 확실히.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수정이 어떤 인물이 왜 반대하는지를 윤석열 후보를 만나서 직접 의견을 내가 얘기를 하겠다. 자, 그런데 그때 단 한 번도 아직은 나에게 상의한 적이 없고 이수정 영입에 대해서 실제로 영입할지도 모르겠다. 그랬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이준석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패싱한 거죠. 자, 그래서 이준석 그동안 김종인 정치 멘토인 김종인과 같이 계속 윤석열 후보를 처음부터 견제를 해왔는데 윤석열 후보는 이제 아예 이준석 대표는 그냥 패싱을 하고 대선 후보가 당무도 우선을 하고 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당대표에게 일일이 이런저런 뭐 상의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를 한 거죠. 이수정 영입에 대해서는. 자, 그런데 무시하고 영입을 했고 특히 오늘 이수정 교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가 직접 연락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수정 그 교수의 효율성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타이밍이 적절합니다. 범죄 심리학 교수고 프로파일러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최근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서 맞춤형 저격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변론을 한 조카 그 잔인한 살인 사건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데이트 폭력 이렇게 지칭해서 비판을 받고 있죠. 그리고 또 감형을 위해서 조카와 또 다른 살인 사건 그 피의자 두 사람의 감형을 위해서 뭐 심신미약, 뭐 음주, 충동 장애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선 후보 자질에 대한 비판을 또 이수정 교수로서는 충분히 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죠. 그래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수정 교수를 영입을 하면서 이번에 이준석을 또 패싱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준석 대표는 뭐 방송에 여기저기 나가서 그의 방송 평론에 몰두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이 계속 오락가락 합니다. 가령 김병준 교수에 대해서는 본인이 김병준 교수가 원톱으로도 할 수 있다. 이조측 본인은 홍보 미디어 본부장을 맡았으니 거기에 집중하고 총괄 역할은 김병준 상임위원장이 맡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또 방송에 출연해서 김병준은 선거를 지휘해본 경험이 없어서 불안하다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에 대해서도 다시 모셔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속값을 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걸 더 얹어서 들어야 할 거다. 다시 지지율 떨어지면은 윤석열 지지율 떨어지면은 김종인을 모셔와야 될 거다. 속값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그 안철수 후보에게 속값 충분히 쳐드린다 뭐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렇게 방송에 나가서도 계속 방송에 나가서 당대표가 오락가락하는 말을 계속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는 일종의 계륵 같은 존재가 돼버렸죠. 계륵 같은 존재가 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준석을 패싱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당내 그 캠프 안에 있습니다. 김병준 첫 기자회견 할 때 패싱했죠. 그 다음에 또 선대위 안에 청년위원회를 만드는 그런
만들었는데 그것도 이준석은 사전에 몰랐습니다. 그리고 선대위 출범 후에 첫 지방 일정이 지금 충청 유세, 이번에 세종시 김병준 위원장과 같이 간 건데 그 일정도 이준석 대표는 언론 보고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윤석열의 이준석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이죠. 뭐 윤석열의 불신은 그 전에 입당할 때부터 나왔습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이준석 그 대표가 뭐 입당 시점에 대해서 언론에 흘리고 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이런 조짐이 있으니 그때 이준석을 패싱하고 전격 입당을 했죠. 그 이후에 이준석이 이 당 대선 후보들을 본인이 다 통제하려고 했을 때도 그런 행사에 가지 않고 하면서 마이웨이를 걸어왔는데 지금은 김종인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더욱 확실하게 이준석의 역할을 제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하나 논란이 된 것이 제가 아침에 전해드렸는데 이 문고리 3인방 논란이 있었죠. 문고리 3인방 논란이 있었는데 이 문고리 3인방 논란에서도 윤석열 후보의 이 마이웨이는 지금 확실히 보입니다. 이 문고리 3인방은 처음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노리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문고리 3인방 이야기를 했었죠. 11월 중순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주변에 사람을 잘 가려서 써야 된다. 뭐 파리 때 이런 이야기 할 텐데 그때 이 박근혜 주변에서 문고리 3인방의 폐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뭐 정호성, 이재만, 안봉건 이 사람들이 있었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주변에도 문고리 3인방이 보이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권경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문고리 3인방 이야기를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문고리 3인방 이야기를 계속하죠. 윤석열의 문고리 3인방. 권경의 변호사는 아예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 세 사람이 문고리 3인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김종인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윤석열 후보는 거침없이 쓸 사람은 그대로 썼습니다. 권성동 사무총장 임명했죠. 윤한홍 전략기획 부총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장제원도 윤석열 후보는 비서실장으로 하려고 했지만 아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을 느낀 장제원 의원이 오히려 백의종군을 선언을 하는 자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지금 대선 후보로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 난 이후의 행보를 보면은 윤석열의 대선 레이스에서 자기 페이스를 충분히 찾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저기 흔들리지 않고 자기 페이스대로 가는데 지금 대선 T-100일 앞두고 지지율이 앞서 있기 때문에 모든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안에 있는 것도 있지만 앞서 있기 때문에 이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은 윤석열의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자, 100일 전에 내다본 대선 레이스의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선거권의 대들보였습니다.